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연휴 직전 금요일. 예, 정말 꿀맛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월요일은 이제 아무래도 휴일이다 보니까 네, 증시가 안 열려서 방송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네. 금요일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네, 다음 주 금요일은 또 있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어떻게 기다리죠? 한 주를? 네. 너무 힘든 일이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야 되는데. 예, 매일매일 만나다가 네. 그럴 땐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유튜브 라이브를 이주호 기자가 하세요. 네, 그래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삶의 이야기, 사는 이야기들 쭉 같이 나누는 거 저희 뭐 원하신다면 허락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호 기자 정말 이제는 한 6개월 만에 사람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나저나 참 사과를 제가 좀 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네요. 뭔데요?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전쯤에 네. 책을 또 냈지 않습니까? 시대유감. 정영진의 시대유감. 네. 품절 사태가 도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충분히 제가 좀 많이 찍어놨어야 되는데 사과 맞죠? 참 죄송하네요. 정영진의 시대유감. 네. 유감입니다. 빨리 인쇄를 다시 재인쇄 돌입해서 여러분께 불편함이 없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크게 나쁜 일. 응? 그렇게 나쁜 일을 일을 저지르셨어요. 제가 너무 진짜 잘못했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실 거라는 걸 왜 저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서 빨리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지난 4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한번 볼 겁니다. 생각보다 나빠졌더라고요. 자,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도 오늘 뉴스 되게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뉴스 그리고 리포트 안 해주신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홍춘욱 대표도 오늘 나오실 건데 홍춘욱 대표와 함께 이제 우리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우리는 투자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1월 24일 금요일 먼저 뉴스 3부터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권 팀장님도 책을 참 많이 내셨죠. 제가 한 6권 냈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 그 품절이 그러니까 언제쯤 와요? 저는 기억이 이제 없으니까 저는 경험해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요? 네. 그럼 미리미리 대비해서 많이 찍어놓으셨어야지 그걸. 모르겠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네, 저는 그런 거 대비를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소문도 안 냈는데 참 이렇게 조심조심 팔아도 이런 일이 또 생기네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셨어야 되는데. 네. 어설픈 위로나 공감을 하는 이 불편한 질문을 좀 해볼게요. 그럴까요? 네. 정말 이 시대가 유감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상황부터 보면서 넘어갈까요? 네, 증시 마감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가 0.92% 올랐고요. 나스닥이 0.22%가 올랐습니다. S&P 500은 0.53% 올랐는데요. 이게 왜 올랐을까에 대한 해석을 그냥 좀 찾아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가를 내리도록 요청하겠다.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오펙에다가 내리라고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관세를 올리면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네가 가격 내려 그러면 됩니다. 트럼프의 힘, 참 쉽죠. 미국의 힘인가요 이게? 참 쉽죠. 이렇게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기름 파는 애한테 기름값 낮추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논리가 증시를 올렸다. 네.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보스 포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경제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와 진짜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자신감을 뿜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경제 포럼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한 내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 미국 와서 제품 만들어라. 네.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도 낮춰주고 할 거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거는 당신들의 권리인데 근데
다양한 금액의 관세를 내야 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세율도 21%에서 15%로 낮추겠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만 이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공장 두고 제품 생산할 때만 15%를 해준다 법인세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참 말을 쉽게 해요. 이런 식으로 법인세를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법인이 있으면 법인세율을 낮추는 거지. 뭐 거기 공장이 있냐, 사무실이 있냐,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일 건데 메시지가 굉장히 심플하다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것도 유가가 내려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끝날 거다. 내가 말이야. 그냥 기름값 낮춰달라는 게 아니야.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낮춰달라는 거다. 그들은 오래전에 유가를 낮춰야 했다. 사실 그들은 어느 정도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한 매우 책임이 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뭐라죠? 갖다 붙이는 거. 아전인수? 아전인수. 아전인수인데 뭔가 이게 힘 있는 사람의 아전인수를 하면은 우리가 지로기마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지로기마. 네. 아 이거 맞습니다요. 뭐 이렇게 뭔가 설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또 미국에서 좀 재밌는 뉴스, 그러니까 이건 뉴스 3으로 준비한 건 아닌데 오픈AI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소프트뱅크하고 오라클하고 718조 투자해가지고 스타게이트 한번 만든다 그랬더니 머스크가 돈 없잖아 라고 얘기한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정부에서 밀어주기로 하고서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인 일론 머스크가 돈 없을걸? 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되게 특이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718조가 너무 큰 돈이기도 하고요. 뭐 소프트뱅크가 그 정도 돈도 없어 보이긴 하는데 돈도 없으면서 그런 거 발표한 것도 뭐 참 신기했고 그랬더니 지금 정부의 핵심 인사 실세인 일론 머스크가 돈 없을걸? 이런 것도 되게 좀 특이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또 뭐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또 하겠지 뭐. 그러니까요. 돈이야 만들면 되지. 뭐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게 뛰어난 사람들끼리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렇죠. 결국은 이게 딱 대선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왔을 때는 함께 달려왔는데 막상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은 부딪히게 되는 것 같다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4분기 나왔는데 이창용 총재가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안 좋을 거라고. 근데 와 이렇게 안 좋은가? 어느 정도 났죠? 경제 성장률을 잘 맞추는 방법은 늦게 발표를 하면 됩니다. 이게 뒤로 갈수록 제가 예전에 저거 했었어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를 얼마나 잘 맞추냐를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펀드 매니저들의 투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도 좀 찍어주고 뭐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올바른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 맞히는지.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들을 보면서 거기에 실적 추정치가 얼마나 잘 맞는지 목표 주가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정량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정프로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정량적으로 하게 되면 숫자에 맞추는 일이 자꾸 생겨나게 되죠. 맞출 전망이니까 맞추는. 그러니까 정량적 분석이 숫자에 맞추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저는 왠지 이런 거 잘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매니저들의 투표로 결정을 하니까 그냥 인성 좋은 애널리스트가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되는 건데 이걸 정량적으로 진짜 얼마나 잘 맞췄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실력 있는 애들이 뭐 나오겠지. 그쵸. 그거를 기대하고 이제 조사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적 발표 시점에 리포트를 많이 낸 사람들이 상을 받습니다. 직전에? 네, 직전에. 그래야 이제 실적이 점점 좀 가시화 됐을 때 리포트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리포트를 적게 쓰는 애널리스트가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내내 분기 내내 좀 잠잠히 있다가 막판에 이렇게 쓰게 되고. 네, 거기서 이제 그 가이던스 기업에서 주면 그때 가서 쓰고 네. 뭐 그런 애널리스트가 베스트가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게 뭐냐면 좀 가까워질수록 성장률 전망치를 잘 맞춘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3개월 전에 한국은행이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을 0.5%를 냈습니다.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0.1이 나왔어요. 아이고. 아 0.1. 예. 근데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수출은 전년도 수출은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네. 맞아요. 도대체 이게 내수가 얼마나 안 좋았길래 0.1이 나오나.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겨우 이제 2%를 뭐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회를 하진 않았는데 2% 겨우 달성을 했었고, 근데 사실 2%라는 성장률이 뭐 나쁘다고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네. 왜냐면 그냥 전년도에 1.4%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가 나쁘진 않은데 전년도에 1.4%의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요 정도 기대치는 우리한테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기저효과를 생각하면 기저효과라는 얘기는 귀 딱 닫고 네. 네. 아유 2%도 꽤 올랐구만 요 정도를 좀 보고 싶었던 건데 그 1.4%에 이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를 겨우 달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장률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 소비 민간 소비는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0.2%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정부 소비에서 사회보장, 건강보험, 급여비 위주로 해서 한 0.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일단 건설 투자,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3.2% 감소를 했고요.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1.6%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근데 참 내수 성장의 그 GDP 기여도가 그냥 0입니다. 0%. 아예 성장이 없었네요. 예, 예. 근데 참 이 부분이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91.2를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100 아래로 머물면 안 좋은 건데 네. 이게 그 91.2로 전달보다 3포인트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3포인트 상승한 게 그 제가 이거 숫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긴 해야 될 건데 그 전에 한 12인가가 떨어졌을 거예요. 네, 맞아요. 계엄하면서 80대 후반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그때. 예. 근데 그게 이제 오르긴 했는데 네. 단기간에 12가 떨어진 거에서 올라올 거면은 한 10은 올라와야죠. 근데 이제 3 올라왔습니다. 이게 또 딱 이 조사하던 시점이 그 계엄 네. 선포하고 막 그럴 때였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그런 때였는데 그냥 오른 게 3밖에 안 올라가지고 야 이게 좀 회복이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네. 악화되는 거는 순식간인데 네. 회복되는 거는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구나 싶었고 지금 이제 올해는 수출에서도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 원래 이게 수출은 그냥 월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발표는 원래 10일마다 해요. 근데 이번에 20일짜리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이게 빨리 변할 때는 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20일 수출 지표 나온 거 봤는데 5% 감소했더라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5%면은 꽤 그렇죠.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설 연휴가 이제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1월 수출은 좀 좋겠죠. 네. 쉽지 않겠다. 이거 어떡합니까, 정프로님? 아니 뭐 이거는 어쨌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또 1월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뭐 방법이 없는데 자꾸 뭐 어떻게 희망을 걸어보는 거 이거는 쉽지 않고 현실을 냉철하게 좀 인정을 하고 그럼 이제 이 이후로 어떻게 빨리 그 상황을 잘 정리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저는 그런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우리가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는 심리가 있으니까 우리 할 수 있다. 뭐 한국은 저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거시경제적으로는 그 이유 불문 돈이 풀리면 경제 성장은 납니다. 네. 그래서 돈을 풀어라. 분리를 추경을 해야죠. 그거는 근데 이전에 그 예산안 때 원래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걸 안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걸 안 한 거니까 그거는 좀 해야죠. 하긴 해야 된다. 네, 네. 두 개 다 하면 어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추경 얼른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파이팅을
해보는 걸로 예.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권 팀장님이 얼마 전부터 저희 취재본부에다가 하는 얘기가 이제 너무 나쁜 얘기를 할 시기는 좀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니죠. 좀 지루하지 않냐. 안 좋은 얘기 너무 뻔하지 않냐. 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네. 아, 우리 경제를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팀장님. 우리 뭐였죠? 힘내라 대한민국이었나? 뭐 으라차차 대한민국. 뭐예요? 힘내라 중소기업. 저희가 앞권에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산업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 좋은 데만 보냐? 좋은 데도 좀 보자. 그런 것들 하고 그러네. 있는데. 그 이조 기자 다 맞췄다니까요. 네. 그 조선 엔진 주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바이오. 으라차차입니다. 네. 자, 여러분도 하여튼 더 뭐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게 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거에 눈을 이렇게 좀 더 크게 뜨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거 있잖아요. 비관론자는 명예를 먹고 긍정론자는 수익을 먹는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예, 부정론자는 삼성전자를 보고 네. 긍정론자는 하이닉스를 본다. 하이닉스 뉴스입니다. 닉스가 대단하죠 요즘에. 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이거 진짜 요새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런 숫자를 볼 수 있을 줄이야. 연간 매출액이 한번 보시면은 이게 분기 매출인데 19조 7,700억. 전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 상승을 했습니다. 빅그로스는 빠졌는데 낸드 쪽은 빠졌는데 D램 쪽은 이렇게 오르고 그 사상 최대의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66조, 전년 대비해서 102% 증가. 영업이익은 23조 4천억, 전년이 마이너스 7조. 네. 마이너스 7조 하던 회사가 1년 만에 23조를 벌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한 19 정도 됐는데요.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4분기만 놓고 보면은 영업이익이 8조 828억 원이 나왔는데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35.8%. 그러니까 전년 4분기 워낙 안 좋았었으니까 이제 막 되려고 할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숫자가 높아서 그냥 농담 삼아서 그냥 드린 말씀이고요. 전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1%. 와. 그러니까 솔직히 41%요? 네. 거의 뭐 봉이김선달 아닙니까? 아니 우리 예전에 뭐 무슨 엔비디아니 애플이니 영업이익률 어떻게 저렇게 높냐고. 맞아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보통 이제 10% 이쪽 저쪽이 익숙하잖아요. 제조업은 10% 나오면은 막 아주 진짜 잘 나오는 거고. 잘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회사는 30% 40%가 나오나 했는데 하이닉스가 해냈군요. 그러면서 이게 어제 좀 제일 많이 나온 얘기는 저기였어요. 삼성전자하고 비교하는 얘기였는데 삼성전자는 이게 메모리도 하지만 팹리스도 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도 하고 거기에 뭐 가전도 있고 뭐 TV도 있고 그 뭐 5G 통신 장비 이런 것도 삼성전자는 많이 합니다. 그런 회사의 영업이익이 4분기에 6조 5천억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메모리 원툴로 8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저의 어떤 점을 시사하냐면은 원래 삼성전자가 있고 하이닉스가 있으면 삼성전자는 무조건 하이닉스보다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메모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플러스로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부분이 역전이 됐다라는 거는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둘이 원래 같이 하던 거니까 삼성전자가 원래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이닉스가 이긴 부분들이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분기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5%, 매출이 영업이익은 29%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3분기만 하더라도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7조인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9조였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다가 확 벌어지게 되는 그런 거네요. 그런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뭘 의미하냐? HBM을 하냐 안 하냐가 이렇게까지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매출. 그러니까 전체 D램이라 그러면은 뭐 모바일 폰, 뭐 노트북, PC, 뭐 서버 이런 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있잖아요. HBM은 엔비디아에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전체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그냥 뭐 스마트폰 회사들 막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팔고 뭐 PC, 노트북, 서버 다 들어가는 D램 하고 엔비디아에다 딱 그거 하나 납품하는 거의 차이가 40%라는 거예요. 진짜 비싸군요. 비싸기도 하고 그 시장이 지금 얼마나 핫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올해는 분명하게 차별화가 될 겁니다. 네. 더 극명하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별로 안 좋을 거고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 이미 다운사이클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레가시 메모리에서. 그러면은 지금 레가시 메모리 쪽이 지금 그렇게 많은 곳에 팔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쪽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AI 쪽에 올라타지 못하면 그러면 레가시 반도체 내려가는 것처럼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올해도 AI 투자는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HBM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4.5배가 늘었고요. 그 이제 뭐 8단, 12단 계속적으로 이 제품들이 이제 고객사들한테 공급이 작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계속적으로 다음 제품이 나올 건데 그 올해 거는 이미 다 팔렸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것도 상반기 중에 대충 끝날 거다. 네. 계약은 다 끝날 거다라고. 그러니까 2026년치도 올해 상반기에는 다 정해질 거다. 네. 아, 예. 그만큼 하여튼 여기 시장은 지금 여전히 뜨겁고 매우 핫하다. 기업의 이익을 결정하는 다른 뭐 여러 가지 다 삶아먹는 첫 번째 툴이 되고 있다. HBM. 예. 자, 아마 그 밑에 부품사나 이런 데들도 당연히 영향을 이렇게 비슷하게 좀 많이 받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다음 어제 삼성전자 갤럭시 S25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그냥 예쁘기도 되게 예쁘고 뭐 기능도 되게 좋고. 네. 네. 근데 좋았는데 이게 관심을 못 받더라고요. 아, 지금 이제 반도체 요거냐 아니냐 요거에만 관심들이 있다. 그렇죠. S25 거기 뭐 2억 화소인가 뭐 들어갔다고 뭐 후면 카메라. 카메라 되게 좋아졌던데요. 네. 그 되게 얇은 거 되게 예뻐요. 네.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별로 이렇게 관심을 못 받더라. 네, 스마트폰 좋은 거 내는 걸로는 지금 관심을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뉴스 가봅니다. 현대차가 참 현대차는 참 신기해요. 이게 분명히 이제 여기도 이렇게 피크를 치긴 쳤거든요. 네. 근데 매출이 계속 늘어요. 판매량이 피크 쳤는데요? 예, 판매량은 오히려 줄었는데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현대차가 지난해 414만 1959대를 판매를 해서 2023년 대비해서 1.8%가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 안 좋은 거 이거예요. 국내 판매가 6.5%가 줄었어요. 아,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판매는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지난해 그 전년 매출액의 7.7%가 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한 연간 실적은 4에서 5%의 매출액 증가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을 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8에서 9% 가이던스에 부합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5.9%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판매가 줄고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 네. 이거는 이제 판관비를 좀 썼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신기한 거는 이제 판매가 줄고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같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은 오히려 좀 그 좋은 차, 비싼 차를 잘 팔았다라는 거고 네. 저는 그 지표를 되게 눈여겨보는 이유가 비싼 차를 파는 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싫어요. 네, 아 그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싫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싼 차를 팔 수 있다라는 거는 경쟁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 뭐 비싸게 그러니까 비싼 걸 비싸게 파는 거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도 솔직히 뭐 벤츠, BMW하고 현대차하고의 차이가 네. 이제 뭐 있겠지만 원가에서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근데 같은 원가를 들여서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이제 브랜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같이 보시면은 원래 똑같은 차를 팔아도 SUV를 팔면 더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산타페나 소나타나 플랫폼은 같은 플랫폼 쓰니까 근데 가격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SUV를 잘 팔면은
이게 마진이 괜찮고 매출액이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매년 늘어요. 지금 56.3% 늘었고요. 그 제네시스 차급 같은 경우도 예전에 5% 팔다가 5.5%로 늘었습니다. 네. 뭐 연간으로 보더라도 그래요. 54.5%가 SUV였는데 56.1%로 늘었고 제네시스 차급 같은 경우도 5.3% 하다가 5.6%로 늘었고 그리고 세그먼트별로 보더라도 이 위에가 A, B, C, D 그럼 D가 큰 차거든요. 네. 보통 큰 차가 좀 비싸잖아요. 네. 큰 차급은 다 비중이 늘어요. 5.3에서 5.6, 6.5에서 6.6. 그러다가 작은 차급으로 가면서 비중이 다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비싼 차를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경쟁력이 네.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올해도 좀 쉽지는 않겠지만 뭐 지난 시대 제네시스 판매가 9.1%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판매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네시스 판매는 9.1%가 증가했다. 뭐 그런 거 참 경쟁력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영업이익 줄어든 부분들은 판관비 중에서도 그 충당금 있거든요. 충당금. 네. 그 미국에서 연말에 네. 아니 엔진 네. 엔진 잘못 만들어가지고 충당금 잡아놓은 거 있는데 그게 이제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충당금 잡아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 비싸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영업이익에 좀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새 그 다들 이제 현대차 피크아웃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네. 현대차가 요새 주가 얼마더라? 주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한 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20만 9천 원. 아 그래요? 예, 예. 20만 9천 원이 돼가지고 배당 어제 나온 게 12,000원 배당한다고 이제 연간으로 나왔거든요. 야, 6.89%. 와. 진짜 배당 많이 하네. 연간으로 6,000원 주고 이제 기말 배당금 6,000원 준다 그래가지고 연간으로 12,000원 나왔거든요. 네. 이제는 시중은행에서 6%대 뭐 특판 상품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뭐 진짜 괜찮지. 네. 그 살걸님이 토크아웃 얘기 하셨는데 제가 토크아웃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또 피크아웃. 근데 진짜 이제 피크아웃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맞아요. 네. 한 2년 동안 피크아웃 할 때는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판매량을 굉장히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럴 때는 오히려 성장보다는 이제 점유율 게임으로 갈 때 경쟁력이 중요해지는 건데 지금 한 20만 원 초반대 요거는 그냥 상황을 따라서 배당주. 네. 아니 현대차는 좀 자율주행 이거 준비하고 있죠? 네, 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아 그거 얼마 전에 좀 기사 나왔는데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시간은 다 됐죠. 네, 네. 아 너무 아쉽다. 아니 잘하고 있는지만 알려줘봐요. 투트랙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네. 다음에 제대로 할게요. 아 그럴래요? 네. 아 왜냐면 결국 이제 자율주행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아마 한 1, 2, 3, 2년, 3년 후에는 엄청 또 중요하게 될 것 같아서 네. 잘 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면 몇 년 후 얘기하시면 네. 얼마 전에 엔비디아하고 되게 세게 협력 방안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 생각보다 좀 구체적으로 사이즈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랑 현대차랑. 아 그래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뭐 저 테슬라랑도 잘하고 뭐 다 잘하죠. 테슬라랑은 조금 애매하죠. 아 그래요? 엔비디아가? 약간 경쟁 관계가 좀 있죠. 아니 엔비디아 칩 제일 많이 사는 데가 테슬라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이제 그 XAI.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거고. 네. AI 하려 그러면 GPU 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만 네, 네. 뭐 관계로 따져보자면 현대차가 오히려 조금 더 아, 자율주행. 시간 다 되면 뭐라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원래 테슬라 반도체를 엔비디아 걸 썼었어요 옛날에. 네. 그러다가 이제 자꾸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랬고 엔비디아가 안 해줘가지고 테슬라가 그때부터 이제 자체 반도체를 만들었거든요. 자율주행 쪽에는. 그래가지고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네. 근데 서버에 만드는 뭐 도조 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그 좀 잘 안 되니까 GPU 갖다 쓰고 있는 건데 네. 일론 머스크는 이제 언제나 독립을 꿈꾸죠. 아 그래요.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자율주행 같은 거 되면 네. 뭐 차에서 막 영화도 좀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로망들 그런 것 좀 생각했는데 그건 뭐 앞으로 몇 년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걸 뭐 차에서 그걸 신경 써요. 탭 가지고 다니면 되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자동차 같은 데서도 아직 저 자율주행 켜놓고 영화 볼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옆자리 있는 사람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요
LG 울트라탭. 네, 요겁니다. 네, 요렇게 잘 디자인도 예쁘게 나오고. 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 딱. 크기가 보니까 꽤 크네요. 10.4인치입니다. 10.4인치. 예. 자, 이렇게 뭐 유튜브 보실 때 아니면 뭐 또 간단한 문서 같은 거 확인해야 될 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네. 예, 이럴 때 참 좋은 LG 울트라 탭. 그 시대 유감 이북으로 볼 때. 이북으로 볼 때는 진짜 좋아요. 이 탭 종류가 태블릿 PC가 거의 그럼 책 크기네요. 책 크기예요. 예, 그래서 책 보듯이 정말 보시는 것도 괜찮고 뒤에 디자인도 아주 이쁘고 얇고 또 이렇게 굉장히 얇게 나왔습니다. 자, 거의 뭐 안 보이죠? 안 들은 것처럼. 와. 예. 네. 자, 이렇게 또 유튜브 이렇게 감상할 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를 얼마에 들으냐가 이제 문제인데 10.4인치 네. LG 울트라 탭 19만 8천 원. 오. 예. 19만 8천 원. 원래 얼마입니까? 원래 한 2만 원쯤 하네요. 최저가가. 32만 원. 원래 정가는 한 50만 원 하겠지. 근데 이제 최저가에서 32만 원. 근데 이제 우리는 근데 진짜 그러네요. 지금 19만 8천 원. 네이버에다 울트라탭 검색해 보니까 뭐 같은 제품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36에서 제일 낮은 게 한 25 정도? 네. 요게 이제 64기가고 또 와이파이 잘 되는 모델. 네. 그리고 1년 무상 AS까지 같이 보장해 드리면서 특별한 선물을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USB 슬링백. 예, 요거 이제 넣고 다니기 너무 좋고 요즘에 또 러닝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딱 메고 탭 하나 넣어놓고 여기 뭐 가벼운 뭐 멋쟁이들. 네, 그런 거 하나씩 들고 다니는 네, 그 슬링백까지 챙겨드리는 가격 19만 8천 원. 더 이상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은 그만. 더 이상은 저희도 이제 쉽지가 않고요. 네. 선물들 특히 이제 조카들 아직 뭐 네, 뭐 한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친구들한테 이런 거 딱 선물해주면 진학 선물 제일 좋네요. 폼도 나면서. 지금 시기도 좋네요. 네. 설 때 딱 만나서 이거 그 설 때까지 가나? 설 때까지는 쉽지 그건 않을 것 모르겠네요. 같은데. 그건 모르겠네. 그래서 뭐 애들이 뭐 아빠 왜 좀 애플 거 안 사줘 그러면 이씨 한번 화를 한번 벌어내면서 그럼 애 울고 있을 때 슬며시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그렇지. 네, 그렇게 가족 사랑도 키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LG 울트라 탭. 네. 그 슬링백에 그 USB 이렇게 꽂는 거 있거든요. 충전할 수 있게요. 네, 그 USB가 그거구나. 그런 것도 이제 다 들어 있으니까 네. 꼭 함께 가져가시는 LG 울트라 탭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링크 따라오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는 조금 잘 쉬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충전 잘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시청자분들 만나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